오늘은 세계적인 IT 브랜드 SNSV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노트북에서 중요한 것은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입니다. 사실 PC 쪽으로는 외산 노트북들이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유명하지만 알고 보면 게이밍 쪽에서도 꽉 잡고 있는 것이 외산 노트북들이죠. 그만큼 노트북 쪽에 노하우가 많은데 이러한 브랜드는 왜 경량한 노트북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ASUS는 1kg보다 더 낮은 870g의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첫인상부터 ASUS B9은 만듦새가 너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경량한 노트북들의 특징이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외관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 B9은 블루빛이 도는 블랙톤의 매트한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많이 살렸기 때문입니다. 약간 만지는 느낌은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묘하게 살짝 거친 매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플라스틱 같으면서도 매트한 느낌이 드는 확실히 일반적인 경량한 노트북들이랑 많이 차별화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블랙톤이 아닌 화이트로 했으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상 선택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소재는 마그네슘, 리튬 합금을 사용했고 얘는 들자마자 진짜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게는 총 두 가지로 870g, 995g으로 출시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밀스펙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경량한 노트북들에 비해 만져보면 진짜 노트북이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판은 깔끔한 ASUS 로고만 있는데 게이밍 시리즈, 그러니까 이제 제피로스처럼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스러운 로고가 ASUS를 대체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움이 살았지 않을까 싶어요. 단 어쩔 수 없이 무게를 줄이다 보니 경량한 노트북 중에서는 놀랍도록 고급스럽다는 것이지 알루미늄 소재를 쓴 노트북과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왼쪽 포트는 두 개의 USB Type-C, 썬더볼트를 지원하고 HDMI,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는 또 재밌는 게 젠더를 통해 랜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어폰, USB-A 타입, 켄싱턴 락 홀이 있습니다. 저처럼 테크충이라서 최신 기기들이 많다면 타입C 단자가 더 많은 것을 선호할 것이고, 예전 디바이스가 많다면 타입 A 포트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판은 별다른 것 없이 통풍을 위한 구멍이 있고 각 모서리에 고무 패드가 있어서 바닥에 뒀을 때 간혹 미끄러운데 올려놓게 되면 얘가 조금 쉽게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무 패드보다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생기는 단점이랄까. 내부를 열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디스플레이는 좌우 베젤이 얇기 때문에 스크린 사이즈는 14인치대로 출시를 했지만 전체적인 노트북의 사이즈는 13인치대와 비슷해요. 그래서 좌우의 베젤을 보면 정말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상단 베젤은 좌우 베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모두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상단에는 웹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센스있게 비즈니스용이다 보니까 웹캠을 물리적으로 닫을 수 있는 슬롯도 있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에서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단,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 바로 끝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은 ASUS가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쓰고 있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 덕분입니다. 닫으면 그냥 일반 노트북처럼 보이고 화면을 열게 되면 힌지가 받침대의 역할을 하면서 힌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노트북 하단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발열 해소를 위한 통풍하기 좋은 구조라는 것, 그리고 노트북의 각도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키보드 타건 시에도 조금 더 편한 포지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키보드 부분에서도 꽤 신경을 쓴 흔적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밑에
끝에는 터치패드 영역을 이렇게 구분시켜놨고 키보드 부분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디자인적으로도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지 않고 적당하다 보니까 타건했을 때의 느낌도 일반 노트북처럼 눌리는 느낌이 좋았어요. 여기서 또 경량한 노트북들의 특징이 있어요. 키보드를 치는 요 상판 하우징도 너무 가볍게 얇게 설계를 했다 보니까 좌우는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기 중앙에 있는 타건을 했을 때 상판이 같이 눌리면서 흔들리는 경우를 쉽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100% 흔들리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지금 보면 거의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판이 굉장히 키보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크게 힘을 주고 눌러야 좀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인데 상판이 꽤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눌렀을 때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실사용 시 한 가지의 단점이라면 전원 버튼의 위치인데 이게 백스페이스 바로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속 타이핑을 하다가 백스페이스로 눌러야 하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지금처럼 컴퓨터가 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전원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작업 중인 자료가 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로그아웃, 재로그인 하는 과정이 귀찮을 뿐이죠. 또 재밌는 건 자세히 보면 전원 버튼의 소재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키보드 스펙을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은 아닌데 소량의 방수도 된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물을 마시다가 흘렀을 때 바로 뒤집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키보드 방수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바탕 들이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터치패드가 작은 것보다 넓은 게 훨씬 마음에 들었고 에이수스의 특징이 오른쪽에 있는 텐키를 터치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넘버 패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그냥 터치패드처럼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에이수스의 넘버 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계산기나 여러가지를 입력할 때 텐키 대신에 터치패드로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누르면 꺼지고, 물론 실제로 텐키가 있는 것만큼 편하진 않는데 텐키가 없는 노트북들에서 간단히 활용하기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꽤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문 인식 버튼이 여기에 위치해 있죠. 사실 이건 사이즈가 작고 안쪽으로 홈이 파져있기 때문에 저는 큰 사이즈의 노트북 지문 인식과 비교한다면 큰 단점이었습니다. 항상 지문 인식에 손가락을 다가가기가 너무 작아서 인식률이 조금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대신 얘는 또 IR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에 윈도우 헬로, 그러니까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에 보면 여기 작은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얘는 알렉사나 충전 중일 때 LED 라이트가 나오는데 예쁘게 나오는 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살펴보자면 14인치 Full HD가 탑재되었습니다. 최대 180도까지 이렇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얘의 특징이 지금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글레어 패널 사용으로 쨍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얘는 비즈니스용, 외부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글레어가 아닌 논 글레어가 탑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조명이나 햇빛으로부터 빛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외부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논 글레어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평범한 편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밝기가 300니트라는 것인데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300니트 정도의 밝기면 외부, 그러니까 이제 대낮인 햇빛이 있을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밝기이죠. 밝기를 제외한다면 디스플레이 품질은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 수준이에요. 성능은 인텔의 10세대 i5 10210U, i7 10510U를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이상한 점은 최근 DDR4가 아닌 LPDDR3를 썼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한 단계 전에 이제 메모리를 썼을까 생각해보면 얘가 저전력을 위해서 LPDDR3를 사용했을까요? 이상한 점은 2TB 옵션이 단일 2TB가 아니라 삼성 PM981A 1TB SSD 두 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재미있는 게 벤치를 돌려보면 펜 속도, 그러니까 고성능과 균형과의 이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니 극과 극으로 봐도 될 정도였어요. 동적과 속도 요 성능 차이가 꽤 크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시네벤치 점수와 CPU 클럭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빠릅니다. 먼저 속삭임부터 보면 시네벤치에서 성능 차이가 10회까지 돌리면서 엄청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클럭은 평균 1.9에서 2GHz를 유지하지만 가끔 1.2에서 1.3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다음 동적일 때를 보면
처음 점수는 크게 나타났지만 나머지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일정한 점수가 나왔어요. 이때의 클럭은 속삭임과 비슷하게 1.9에서 2GHz를 유지하는데 대신 속삭임처럼 중간중간에 클럭이 튀는 게 없더라고요. 경량한 노트북은 히트 파이프나 팬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성능이 줄어드는 스로틀링이 쉽게 걸리는 반면 이것을 보면 에이수스는 쿨링을 꽤 잘 억제를 하면서 동일한 성능이 나오도록 제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은 간이 쿨링 패드 발열 해소를 위해 공기 청정기 위에 올려놓고 두 번 더 테스트를 하니까 점수가 다시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삭임과 동적은 클럭을 제어하기보다 온도를 70도로 유지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때는 온도 제한이 바로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전과 달리 바로 95도까지 올라가면서 소음이 확 높아지고 클럭은 2.9에서 3GHz를 유지했습니다. 이때도 성능이 일정하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얘들이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노하우로 이런 이제 경량한 노트북들의 이제 발열 제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다만 속도로 뒀을 때는 팬이 빠르게 돌다 보니까 팬의 소음은 꽤 있는 편입니다. 동적으로 썼을 때는 그냥 평균 정도 되는 소음이었고 속삭임으로 뒀을 때는 성능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 굉장히 조용한 모드가 되더라고요. 비즈니스라고 하면 보통 LT 모뎀, 그러니까 유심을 넣을 수 있는 통신 모뎀이 탑재되는 것에 비해 얘는 따로 유심을 넣을 수 있는 모뎀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면서 스피커가 생각보다 꽤 놀랍다고 느껴졌어요. 그 애플처럼 완전 웅장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노트북 중에서는 꽤 좋은 품질의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물론 노트북을 그냥 들고 사용하면 소리가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바닥에 두고 썼을 때는 간단하게 중고음을 잘 표현을 해줬어요. 다만 저음은 단단하거나 많지는 않았습니다. 중고음 쪽의 표현, 그러니까 공간감이 꽤 좋게 표현되는 게 괜찮더라고요. 오디오 위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디오 세팅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두 가지의 모델로 출시가 되었는데 4셀 66W시, 2셀 33W시가 출시되었습니다. 두 제품의 무게 차이는 약 12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그냥 66W시로 구입할 것 같아요. 얘도 66W시의 제품인데 배터리가 진짜 꽤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또 96%가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향상된 배터리로 사용 시 한 8시간 3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향상된 배터리, 펜 속도는 동적, 밝기는 50%에서 유튜브 풀 HD 영상을 연속 재생 시 11시간 13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매번 무게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가형의 느낌이 났던 경량한 노트북들과 다르게 얘는 프리미엄 경량한 노트북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경량한 노트북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은 2TB의 최상위 옵션을 단 모델인데 가격은 239만원, 최고 사양은 2TB SSD와 3년 무상 보증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 추후 i5의 256GB 구성으로 다른 노트북들과 비슷한 한 150만원, 130만원대로만 구성을 하더라도 거의 경량한 노트북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만져보면 경량한 노트북은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생각을 들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도 얘를 써보면서 진짜 광고가 아니라 너무 만족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주변에서 이걸 한번 실물로 볼 수 있다면 진짜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얘가 적당한 옵션에 가격만 저렴하게 나왔으면 저는 진짜 얘 거의 무조건 강추했을걸요? 간만에 마음에 드는 노트북입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